자, 오늘 트럼프 해방의 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 준비하는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연설을 지켜봤는데요. 사실은 월가가 오늘 집단적으로 오보에 좀 낚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연설을 듣는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얘기 한참 있었고요. 미국이 착취당했고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부강해질 것이다. 이런 류의 어떤 사람들 마음을 자극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설이 이어졌고, 중간에 미시간에서 노동자분 나와서 지지 연설도 하고, 노조도, 자동차 노조도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 나오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최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세율, 이게 10%로 부과된다, 이런 보도가 이 트럼프 연설 중간에 나왔어요, 보도가. 그래서 시장이 당시 예측했던 것은 한 20% 전후의 그런 관세율이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이 10%가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S&P 500 선물 올라가고 빅스 지수 내려가고, 그리고 10년물, 2년물 금리 역시 올라가는, 즉 관세 위협으로 좀 해방된, 시장이 안도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이 말아 올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오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반쪽짜리 보도였는데, 이게 기본 관세가 10%였는데 나라별로 관세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관세 10%는 4월 5일부터 부과, 그리고 이 상호 관세, 나라별로 다른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부과, 이렇게 다른 건데, 그러면 요 리스트에 있는 요거 말고 한쪽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어서 한쪽만 가져왔는데, 이 상호 관세 리스트에 없는 나라는 그냥 10%인 거죠. 근데 이 시장이 20%가 전부인 줄 알고 우와 20인 줄 알았는데 10이다, 오 가자, OEM, 외상시장도 가격감 내리고 증시 선물도 말아 올리고 이러다가 10% 아니잖아, 진짜 배기는 이거라는데,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달러값 재상승, S&P 500 엄청난 하락, 올라가던 10년물 금리 대폭 하락, 2년물 금리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나라별로 관세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높은 게 미국이 이 상대방 나라로부터 미국의 상품이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관세율이고요. 이렇게 자비롭게도 그거에 딱 절반만 매기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34%, EU가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이런 거고요. 방글라데시 37, 파키스탄 29, 스리랑카 44,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자, 결국 이거는 뭡니까? 중국 잡을 거고, 베트남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중국 피해서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데로 공장 옮긴 나라들 다 지금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다 이걸 찾아내서 때리겠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로, 캄보디아 이런 데로 공장을 옮긴 나라들 어느 세월에 또 이거를 다시 미국에 공장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만드는 스마트폰 절반이 베트남 하노이 부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미국 수출을 접어야 되는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그 목적이 또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더 해결 방법이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는 여기서 나오는 이 관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조만간 감세 정책을 펼칠 거고, 메디케어 같은 거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4월 9일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협상 창구를 열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4월 9일까지 연기하는 걸로 잡은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대내 사정이 불안해서 어떻게 잘 협상이 될지 모르겠네요. 참 불안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이번에 기본 관세는 10%, 상호 관세는 나라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매겼습니다. 그 결과 관세가 지금 이렇게 매겨졌다. 결국 트럼프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 뭐겠습니까? 적어도 공장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 두는 식으로, 특히 베트남이 요새 그런 움직임 많았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중국 관세를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금 베트남의 46%를 때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49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지금 증시 선물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의 관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벤트가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테슬라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서 테슬라에 집중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테슬라주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 장 마감 이후에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식 부정하면서 장중에 테슬라 주식 산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골드만삭스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시, 오후 4시 관세가 나오기 전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에 이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no need to wait죠. 뭐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관세가 강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미리 지금 관세 폭탄을 예견하고 보고서를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살 때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이벤트만큼은 골드만 해안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년물 금리 종전에 3.95% 예측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3.3%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바꿨고요. 10년물 금리 종전에 4.35% 예측했지만 4% 내려갈 것이다. 관세 여파가 올해 내내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연말에는 금리 이 정도로 갖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EU도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 방법 강구하고 있겠죠. EU 관세율은 20%로 높지 않지만 이건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가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보복을 아마 할 텐데요. 홀츠만이 이 관세 나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홀츠만은 ECB에서 가장 매파적인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비둘기로 바뀌었다가 다시 매파로 좀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ECB가 금리를 내리는 건 지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YCC로 수익률 곡선을 장단기 금리를 케어한다든지 아니면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세게 줘서 금리를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한 효과를 낸다든지 여튼 이 홀츠만 ECB 통화위원 홀츠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럽 차원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내걸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 그건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없습니다. 이쪽 옆쪽에도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에 없어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캐나다가 리스트에 빠지니까 캐나다가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를 놓고 정상 간에 뭐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버즈도 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정상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때릴 거면은 왜 굳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을 왜 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트럼프 주장대로라면은 마약 공급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국경 통제 그거랑 결부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정상 간의 협의 없이 이렇게 높은 세율을 매길 거면 굳이 그 협상 캐나다와 멕시코 협상이 필요했는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볼 점이 일본이 굉장히 그 트럼프와 정상회담 통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일본이 24고 한국이 25기 때문에 뭐 그러나 저러나 뭐별 차이가 없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예상을 웃돈 수준 나와서 굉장히 금융시장이 혼란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분명히 나라별로 보복 관세가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트럼프 해방의 날 이후로 굉장히 또 며칠간 시장이 많은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견뎌낼지 모른다. 그런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요새 별로 좋은 뉴스가 없네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